반갑습니다. 공대리입니다. 공대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전투기 시뮬레이션 게임 DCS 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대단히 현실적인 것으로 유명해서 전투기에 있는 버튼이 실제처럼 동작하고 이 게임을 조종사 훈련에 사용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게임으로 F-16 조종을 배우며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공군에서 복무해도 제일 많이 보는 항공기 모습은 이륙 아니면 착륙입니다. 공대지 사격이야 실사격 영상이라도 찾아볼 수 있다지만 공대공 훈련은 대체 어떻게 하는지 볼 방법이 없죠.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처럼 보여드릴 수가 있더군요. 물론 제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보여드릴 만큼 조종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수도 없이 부딪히고 박살나고 폭발하고 격추당하고 넘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저지른 사고살만 모아도 책이 2권은 나오고 제 손으로 해체시킨 비행단이 3개쯤 되죠. 이렇게 갓 태어난 병아리와 교전을 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력이지만 다행히 저를 가르쳐주시는 교관님은 공군 비행교관 출신 조종사입니다. 교관님이 하시는 말씀만 받아 적어서 스크립트를 써도 중간 이상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리즈를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외계인의 우주선에 납치당했는데 마침 거기 시동이 걸려있는 F-16이 있을 경우 탈출을 시도는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외의 모든 경우 특히 학생 조종사가 보고 따라했다가는 두 번 다시 조종관에 손도 대지 못하게 될 테니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아무튼 시대가 변하긴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게임을 가지고 콘텐츠를 찍는 날이 오다니.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직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비정통 F-16 전투비행 도전기 공대리더 버추얼 파일럿 지금 바로 AB 넣고 이륙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잠깐 타임. 제가 방금 AB 넣고 이륙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게 뭔지 정도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셔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종할 항공기는 F-16C 블록 50입니다. 같은 이름의 항공기라도 버전에 따라서 스펙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F-16과는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외장은 버전과 무관하게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똑같이 설정해뒀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F-16 앞에 달린 이것들은 센서입니다. 비행을 할 때 조종사에게 필요한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측정해주는 부분이죠. 그 뒤로는 조종석이 보이네요. 아래쪽에 보이는 구멍은 제트 엔진에 필요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곳입니다. 일명 인테이크라고 하죠. 조종석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기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초에 100발을 쏠 수 있는 20mm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날개입니다. 이것은 주날개, 그리고 이것은 꼬리 날개입니다. 하늘에서는 날개를 움직여서 자세와 방향, 고도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꼬리 날개 사이에는 엔진 노즐이 보이네요. 전투기는 엔진이 이곳을 통해 뿜어내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외부를 간단히 살펴봤으니 이제 전투기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투기에 탑승하게 되면 온갖 어려운 용어와 버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 교육을 받는 조종사라면 새로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약 1달간 해당 기종을 자세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도 봐야 하고 외워야 할 것도 정말 많죠. 가장 잘 알려진 예로 시동을 들 수 있는데 전투기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밟고 시동 버튼 누른다고 시동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파워 넣고 테스트하고 지시등 확인하고 JFS 켜고 스로틀 올리고 엔진 점화 확인하고 경고등 확인하고 JFS 꺼짐 확인하고 계기 상태 확인한 후에도 20가지 정도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하죠. 이 복잡한 시동 절차를 물 흐르듯 수행하려면 이 버튼들과 표시 등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다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로 쓰이는 버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여러분이 앞으로 이 콘텐츠를 보는데 필요한 지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F-16에 있는 주요 시스템은 스로틀과 스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과 스틱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엑셀과 핸들의 역할을 합니다. 스로틀은 앞뒤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로틀을 앞으로 밀수록 엔진에 많은 연료가 공급되어 추력이 강해집니다. 보통 파워를 넣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파워를 많이 넣을수록 속도도 빨라지겠죠. 연료 흐름의 변화와 엔진의 RPM은 여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면 올라가고 당기면 내려가죠. 이 스로틀을 얼마나 앞으로 밀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용어도 있는데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아이들, 중간 부분은 밀, 그리고 위쪽은 AB, 즉 애프터버너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앞으로 밀수록 연료는 많이 들고 속도는 빨라진다만 기억하세요. 스틱은 전후좌우 360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스틱을 움직이면 날개가 움직이는데요. 이를 통해 하늘에서 항공기의 각도나 방향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제가 손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 게임 속 스틱은 훨씬 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F16의 스틱은 거의 고정되어 있고 스틱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로틀과 스틱에 여러 가지 버튼이 달려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총과 미사일을 쏘거나 레이더 모드를 바꾸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륙을 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러더입니다. 러더는 자동차 페달처럼 발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밟는 조작과 한쪽으로 미는 조작,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러더를 밟으면 밟는 쪽에 랜딩 기어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러더를 밀면 이렇게 수직 꼬리 날개가 움직입니다. 이때 NWS라는 기능이 켜져 있으면 전투기 앞바퀴가 같이 움직이죠. 정리하자면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일 때는 NWS를 켜고 스로틀을 올려서 추력을 만들고 러더를 밀어 방향을 조절하고 멈출 때는 러더를 밟아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죠. 참고로 후진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활주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것을 택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지상에서의 속도는 20노트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공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전투기가 턴을 하다 말고 눕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켜보던 정비사들도 뒷목을 잡고 눕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땅에 그려진 선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종 보통 단순 접촉 포함 3년 무사고의 벌금은커녕 과태료 고지서도 받아본 적 없는 입장에서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게 뭐 어렵겠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퀴도 3개고 말 그대로 운전을 발로 하다 보니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고 비행도 이런 식일 테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비행이라면 택싱하기 전에 더 해야 하는 점검 도 있고 이동하기 전과 활주로 들어가기 전에 교신도 해야 하고 최종 기회 점검도 받아야 하고 이륙하기 전에 또 교신해야 하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하는 마당에 택싱 좀 요상하게 하는 걸로 스스로 문제 삼기도 무한하네요. 아무튼 모든 절차를 거쳤다 치고 이제 드디어 이륙할 시간입니다. 활주로 중앙에 정확히 방향을 맞추고 파워를 F터버너로 넣어줍니다. 자, 가속이 되고요. 70노트 정도가 되면 NWS를 꺼주시고 무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0노트를 넘으면 스틱을 당겨서 기술을 올려줍니다. 제대로 뜨기 시작하면 랜딩 기어는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비행을 하려면 전방에 있는 HUD에 있는 것들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만 보고 외계인의 우주선에서 F16에 탑승하신 분이 있다면 비행 조작과 착륙 방법도 앞으로 차차 알려드릴 테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날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